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프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울산시가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펼쳐나갈 주요 사업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도시공간과 건설주택, 교통국 분야의 수장들이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해당 국들은 모두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행정에 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도로나 주택, 교통망은 올 한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울산시의 도시공간 조성과 신산업 기반 구축을 책임지는 도시국, 도로와 주거도시 경관을 맡고 있는 건설주택국, 거기에 울산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지휘하는 교통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핵심 추진 사업을 밝혔습니다. 울산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026년 한 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변화와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도시국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과 미래 신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입체적, 복합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국정과제인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유치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은 착공과 함께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병행해 2029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일반 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건설주택국은 2026년 한 해를 시민의 행복과 지역 성장을 이끄는 도시 인프라 조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성장을 기능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26년 정책 목표로 도로, 주거, 도시 경관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534억 원을 들여 제2명천교 건설 등 8개 도로를 개통하고 울산형 공공주택 유홈 공급을 확대하며 태화강, 태화교, 명천교 등 주요 교량에 특화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교통국은 사람과 도시를 잇는 울산형 미래교통 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합니다. 세계 최초 수소트램 1호선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며 2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9월 부굴산역 광역철도가 연장 운행에 들어가고 도심공항 터미널 신설을 추진하며 수소트램 1호선 착공에 대비해 공업타 로터리 교통체계도 개선합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95대를 모두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로 보급하고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 주요 거점 지역 버스 정류장에 AI 기반 대화형 음성 안내버스 정보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의 AI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과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산실회 김종섭 부의장 주재로 어제 실회에서 열린 AI 수도 울산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울산의 제조업 역시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은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기관은 현장 안내와 연결 역할을 맡는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연포동 일원의 자동차 일반 산업단지가 다음 달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부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는 출동 차량의 이동 경로에 있는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우선 통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울산시 전역 1,803개 교차로에 적용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외부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신호체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57초 단축되고 평균 속도는 시간당 22.8km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웨일즈 프로야구단의 선수단 공개 모집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합격자는 트라이아웃 참가자 230명 중 26명으로 NC 1군 출신 최보성과 롯데 1군 출신 김도규 등 KBO 프로 1군 출신 선수 6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카다 아키타케와 고바야시 주이 등 일본 프로리그 1군 출신 선수 2명도 울산 웨일즈 선수단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울주군 서생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신규 원전 자율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원전 자율 유치 서생명 범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 전쟁 시대를 맞아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대책위는 서생면은 기존 부지 활용이 가능해 신규 개발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신규 원전은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폭력 혐의로 무리를 빚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뢰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수조사로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안재현 전 노무현 재단 울산 상임대표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와 정주 분야 대전환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재현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4대 공약은 울산형 공정임금, 이익공유제 도입과 AI와 로봇 기술학교 설립, 안전지킴이 500명 배치와 일자리 주거 안심보증제 도입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울산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고호근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제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고 전 부의장은 울산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중구의 행정이 에너지 신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이나믹한 중구, 다시 뛰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대 중구의원을 거쳐 6, 7대 재선시의원과 울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한 고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밀려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친 SOL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어제 법원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스를 차단하지 않았던 생산팀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고 사실상 사고 공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본부장들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당초 관심이 집중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판결 역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이 번쩍하더니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0분쯤 SOL 온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입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오른 첫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원하청 임직원 13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긴 지 2년 4개월,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반응과 분리, 냉각 공정순으로 진행해야 할 매뉴얼을 어기고 분리 공정만을 재가동하는 중에 반응 공정에 가스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생산팀장의 과실이 가장 크고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공장장과 가스 차단 조치를 교차 확인하지 않은 직원들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가장 책임이 큰 생산팀장에게는 금고형의 실형을, 공장장과 다른 직원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당시 공장 최고 책임자였던 생산본부장과 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사고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원청의 지시대로 작업한 하청업체와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S-오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유화학과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더욱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시 사고는 직원들 간 엄격한 교차 점검과 확인이 누락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면죄를 준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경영진이 아닌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어제 새벽 4시 29분쯤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의 한 6층짜리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투숙객 3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22여 명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펜션 1층 카운터 내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문수 컨벤션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부문 지영현, 시부문 최윤정, 시조 이영미, 동화 남지은, 동시 송인덕, 희곡 부문 김인규 등 6명이 당선돼 최고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경상일보 신춘문예에는 총 980명, 2,980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단편소설 대표 작가 오영수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문학의 별이 선보입니다. 울주문화재단 오영수 문학관은 최근 오영수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7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는 오영수 작가의 제자와 유족, 고향 후배 등의 인터뷰를 담아 살아생전 선생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대비해 2월 말까지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체 늘봄 학교 122곳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와 학급 편성 현황, 공간 활용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과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구청 대강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 지역 각급 기관장과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과 도시 구조가 급변하는 미래를 맞아 기관과 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동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수백 년간 자연 분해되지 않는 영구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김기용 교수와 반도체 소재 부품대학원 김병조 교수팀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해 과불화 화합물을 전기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20배 이상 낮은 전기 에너지로 과불화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어 과불화 화합물 폐수를 보다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조기이익 대외협력실장과 춘해보건대학교 곽윤향 홍보계장이 홍보발전 유공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조기익 실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3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연평균 200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작해 대학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곽윤향 계장은 연간 1000건 이상의 언론 보도와 웹진 발행, 대학 브랜드 체계 구축 등으로 대학의 홍보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2025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조사에서 군 단위 종합경쟁력 1위에 올랐습니다. 울주군은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종합한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557.9점을 받아 전국 82개 군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울주군 지역 내 총생산은 2022년 기준 23조 3,618억 원으로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KTX 이음 남창역 정차를 기념해 온양읍 및 탑승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2억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중구청이 지역 내 업소의 간판 설치와 교체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간판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해보건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정시 모집 결과 지난해보다 71% 많은 총 704명이 지원해 평균 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단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3도로 한층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3분입니다. JCM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